자, 안세영 선수가 금이환향 귀국했습니다. 자, 보니까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들어오게 된 안세영 선수인데요. 자, 여유로운 표정으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인터뷰 내용이 쏟아질 것이라고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공항을 뒤덮었는데요. 보시면 보이십니까? 입국장으로 빠져나가는 안세영 선수를 우르르 쫓아가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유로운 표정으로 인터뷰를 한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운동에 전념하고 싶다. 저번 홍명보 감독이 귀국했을 때와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짧았어요. 굉장히 짧은 입장을 표명했고 협회와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든 걸 상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국장을 금방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안세영 선수가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한 번 터뜨리지 않을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번 한국으로의 귀국이 왜 이렇게 짧은 협회와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 자세한 건 상의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급히 공항을 떠났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안세영 선수 사태에 대하여 이 배드민턴 수뇌부가 몰래 귀국하다가 딱 걸렸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많은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 배드민턴 협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오진? 아니다. 본인이 원한 병원이다. 무려 1,500만 원을 들여서 한의사를 파견했고 우리는 특급 대우를 했다. 자, 이 장면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드민턴 수뇌부가 선수들보다 먼저 빠르게 입국하다가 취재진들에게 딱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장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수뇌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분명히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으면서 자신의 부상이 생각보다 좀 더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 계속 할 수 있긴 힘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배드민턴 협회 김 회장은요. 우리는 안세영의 부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해줬다. 올림픽 전 유럽 전지 훈련에 1,500만 원을 들여 엄청난 예산과 함께 한의사를 파견했다. 안세영은 당시 전지 훈련에서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굉장히 이렇게 막 테이핑이 잔뜩 돼 있죠. 더불어서 안세영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김 회장은 협회는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 등의 지원으로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은 물론 주니어 대표까지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는데 세계 랭킹 1위를 한다고 하여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다른 배드민턴 종목에는 없는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모조리 다 해줬다. 이런 지원을 받는 선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상에 대한 첫 검진에서 오진이 났다라는 건 역시 협회 자료를 보고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처음 검진을 받은 병원이 안세영의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를 하는 곳이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안세영 선수는요. 자신의 한수정 선생님 트레이너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트레이너는 지난해 협회가 영입했고 올해부터 안세영 선수를 전담해 왔던 겁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가 부상으로 힘들어했던 시기에 믿고 의지해왔던 담당 트레이너인 거죠. 결국 안세영 선수는 파리에서 낭만 있게 끝내고 오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부상에서 일깨워주기 위해 해주신 좋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안세영과 함께 파리로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김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올림픽 전까지였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 회장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협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은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건 선수에게 너무 야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된다. 특히 배드민턴은 단식과 복식이 다르다. 선수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선수 자격은 유지하되 대표팀만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글쎄요. 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세부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국가대표팀에 요청이 있을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협회와 대표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허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협회 측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귀국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과 또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협회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보도자료를 낼 것이다. 김 회장은 안세영 선수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 부상과 관련하여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또 안세영이 현지에서 예정된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해 김 회장은 안 나온 게 굉장히 의아스럽다.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어쨌건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입장과 전혀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대해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협회가 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협회에서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안세영 선수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라고 한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배드민턴 협회는요, 인권보호 불이행을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체 인권위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자, 이 인권위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선수들의 어려운 점, 불만 사항들 개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국 체육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했지만 자체 인권위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다. 결국 체육인들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운영도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협회는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2일까지 인권보호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고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대해 협회는요, 대한체육회의 차기 이사회를 통하여 체육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지난해 6월 뒤늦게 자체 인권위를 발족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안세영 선수의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인권 관련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발족되고 난 이후 인권 관련 안건이 생기지 않아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안 선수 사태 관련하여 인권위에 접수된 안건도 아직까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태규 협회장으로부터 안 선수와 관련된 안건 얘기가 아직까지 없었다. 파리올림픽 이후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나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안 선수는 이미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협회 측에 어필도 하고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인권위는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걸까요? 결국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증거가 하나둘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협회장은요, 안세영 선수와 갈등은 없었다. 부상에 대한 오진은 파악해 볼 거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것과 다르게 안세영 선수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낸 상태입니다. 급기야 이렇게 선수단과 다르게 거의 유례가 없는 수뇌부들만이 몰래 입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빗발치고 있고요. 안세영 선수의 결국 이 귀국에 많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결국 귀국해서 쏟아낼 협회의 또 다른 증언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은퇴 또 귀하 이것만이 아니라 안세영 선수와 결국에는 협회 측에 의하여 선수직이 박탈될 수 있다.
박탈됐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썸네일이 좀 보입니다. 속보. 협회를 폭로한 안세영 선수직 박탈. 한국 복귀 후 직원과 함께 행방불명. 와,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이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소신 발언을 쏟아내면서 원하고자 했던 건 선수들에 대한 인권,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협회의 무능함을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이 가짜뉴스 채널들이 신나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을 말도 안 되게 무지막지하게 쏟아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문제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수직이 박탈당한다? 그나마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안세영 선수가 직접 대표팀을 떠나게 된다면 선수직이 자동으로 박탈되겠죠.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안세영 선수는 버젓이 오후 4시에 파리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자신의 소신을 담은 인터뷰를 뻔히 응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 협회장의 황당한 증언들이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공감을 얻지 못하냐면, 이 비판하는 댓글만 1773개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1773개. 어마무시한 댓글 개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타고 왔어? 선수는 이코노미에 태우고, 이런 비판들. 소통이 없었으니까 갈등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겠지.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국민분들께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협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선 대한체육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문체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안세영 씨가 참석하지 않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이 기자회견인데, 자, 7일 귀국길에 다시 작심 발언을 꺼낼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말하기 이전에 안세영 선수가 함께하지 못했던 6일 날의 다른 선수들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안세영 파문에 숨었던 배드민턴 협회 수뇌부 몰래 조기 귀국했다. 와, 참. 제가 전달드리면서도 씁쓸합니다. 항공편을 급 변경하고 선수단과 동행 귀국하는 걸 취소했다. 오전에 이미 입국했다. 무슨 말일까요? 남들 몰래 조기 귀국했다라는 겁니다. 그 속내가 무엇이냐, 지금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사진은 바로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이 이사회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태규 회장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책임 있는 이 어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인해 대한 배드민턴 협회 수뇌부가 몰래 조기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 뒤 작심 비판을 하자 귀국 항공편 일정을 급히 바꿔가며 먼저 귀국한 것이다. 7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협회는 김태규 회장을 필두로 전무이사, 경기력 향상위원장, 사무처장, 일부 시도협회장, 실업팀 감독 등 10여 명의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 지원 응원단을 꾸려 파리로 파견했다. 그야말로 대표팀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핵심 기구다. 자, 그런데 이 안세영 발언과 관련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수뇌부가 모두 파리 현장에 있었던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터지고 나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아무런 입장,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올림픽 현장에 파견된 한국 취재진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점점 파문은 커졌는데, 자, 알고 보니까 하루를 넘기는 동안 김 회장 등 협회 관계자 3명은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항공편 일정을 급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7일 오후 3시 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이 대표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하는 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터지자마자 오전 일찍 귀국하는 공항 탑승권으로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몰래 조기 귀국하는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세영 발언으로 인해서 관심을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협회 수뇌부가 당초 그렸던 그림은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팀 선수단이 금이 환영할 때 함께 웃으며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영도 받는 장면이었겠지만 이 안세영의 비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파리 현지에서 회피를 하는데 급급한 데다 협회 측의 반응을 아직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국장 현장에서 국내 취재진의 관심이 협회 입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불보듯 뻔했다라는 거죠. 이런 곤란한 상황, 여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오전에 일찍 귀국하는 것으로 급히 변경했다라는 게 주변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김 회장은요, 지난 세계선수권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내고 귀국했을 때 빠짐없이 선수단과 함께 환영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귀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라고 검색만 해봐도요, 안세영 선수의 입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미 파리 현지에서 출국을 하던 안세영 선수의 모습인데요. 기자회견에 불참하게 된 건 나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표팀과 같이 돌아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발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안세영 선수는 공항 출국기내 취재진을 만나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저한테는 다 기다리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체육협회와 또 배드민턴 협회 중 누가 안세영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파리 현지에서 취재 중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밝혔던 안세영 선수의 기자회견 불참 사연은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해지고 만 겁니다. 누군가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가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가 귀국을 하여 다시 한번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서서 쏟아낸 이야기가 모든 진실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논란 속 선수들 뒤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기사가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원호 선수와 왼쪽 선수 옆에 앉은 정나은 선수가 바로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침묵을 이어갔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좀 봤더니 이번 사태를 가지고 사실 한국 배드민턴이 하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게요. 2008년도 베이징 대회 혼성 복식 이용대 이효정 선수 이후 16년 만입니다. 심지어 여자 단식까지 금메달을 뗀 건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선수 이후 28년 만에 쾌거예요. 성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역대급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분위기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가 쏟아낸 소신 발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와 함께 복식이었던 이 선수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선수 측의 기자회견 참석 의사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참석 자체를 하지 않은 입장을 사실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질문을 좀 받았던 걸로 보여져요. 어떤 질문을 받았나 하고 봤더니 김원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세영과는 아무래도 우리의 이 종목 파트가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협회와 그 정도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는 느끼지 못했다. 현재 배드민턴 대표팀 분위기는 아무래도 많은 기사들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안세영과는 전날 여자 단식 결승전 종료 이후 만나지도 못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걸 고민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안세영 관련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마음이 컸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안세영 사태에 대한 부분을 기자회견 시작 전 취재진과 조율했어야 할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대한체육회가 메달리스트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인 만큼 참석한 선수들 관련 질문만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배드민턴 협회 안 그래도 지금 비판받고 있고, 이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직격탄이 됐는데 관계자가 단 한 명도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서 이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들은 또다시 선수 뒤에 숨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홍명보 사태 때 봤던 대한축구협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가 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다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요,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각 종목 협회 관계자가 출입이 불가능하다. 기자회견 참석 선수들의 이동은 대한체육회가 담당하고 있다. 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기자회견장을 찾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종목 관계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4일날 진행됐던 펜싱 종목, 유도, 사격 전부 다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선수들 뒤에 숨은 모양새다라고 말합니다. 선수들에게 난처한 질문이 쏠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라는 거죠.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선수들만이 굉장히 좀 비판을 받게 됐고, 정나은 선수 같은 경우는 안세영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먼저 취재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선수들이 해야 할 게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이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메달을 따서 충분히 축하받아야 하는 이 선수들에게조차 괜히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크다라는 것이고, 더 황당한 건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사진 왜 없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요, 안세영 선수가 무려 28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여왕 파리에서 정상에 오르며 낭만 엔딩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결승전 경기 결과를 기록한 그래픽도 게시했지만 정작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 장면이나 금메달을 딴 뒤의 세레머니 시상식 사진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를 꺾었을 때나 8강에서 일본 선수를 이겼을 때는 그렇게나 만끽하는 사진, 포효하는 모습 등이 다 별도로 게시됐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공개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호남복식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 똑바로 해라. 어린 선수가 부상이 얼마나 심하면 저런 작심 발언을 했겠냐. 선수가 있어야 협회도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귀국해서도 굉장한 소신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는 거죠. 급기야 안세영 선수는 사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내 무릎이 쉽게 나을 수준이 아니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집중받고 있어요. 해병대 훈련 덕분에 배드민턴 안세영 주장에 자평하던 대한체육회가 발칵 뒤집혔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 훈련 시스템에 많은 비판이 쏟아져 왔습니다. 왜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자 이 대한체육회회 이 회장은 해병대 훈련 덕분에 원팀 코리아의 문화가 생겼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판세 분석 실패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비판받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런 자화자찬이 이어진 지 불과 나흘 뒤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으로 오히려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해병대 훈련 덕분일까요? 오히려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했을 정도로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벌금 때문에 출전을 강요했다고? 배드민턴 협회 측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년에 25개에서 30개의 대회를 나간다. 선수가 성적 점수를 내고 올림픽에 나가 협회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 다만 그 이외에 이익은 고스란히 선수의 몫인데 억지로 아픈 선수를 시합에 내보냈다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상 이번 사태의 협회 관계자는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 초 김가은 선수도 상위 랭커였는데 부상을 당했다. 시합을 안 나가면 벌금이 발생하는데 해당 서류를 갖춰 사유를 올리면 면제를 해준다. 김가은 선수도 그렇게 대회를 뛰지 않았고 치료를 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여자 복식 출전권을 두고 세계조가 경쟁했다. 그러면서 김혜정 선수가 발목을 다쳤을 때 선발전 없이 대표 선수가 될 수는 없었다라며 선수 의지로 선발전을 통해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협회가 벌금을 부과한다. 안세영이 부상 이후 쉬면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대회를 뛰며 회복하긴 어려웠을 거다. 자, 이런 방수연 해설위원의 이 소신 발언에 협회 측은 어찌 보면 완강히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방수연 선수가 오죽했으면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 아마 시합 뛰기가 어려웠을 거다. 벌금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추측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협회 측에선 완강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용대 선수 이야기도 얘기했었죠. 억울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경은 선수는 국대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다 이것이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협회의 측이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제연맹에서 결국 이용대 선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 사실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죠. 다만 나중에 3개월 만에 징계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용대 선수 역시 희생물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번 서승재 선수의 경기 일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하는 복식 경기의 일정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루에도 몇 경기씩 잡혀 있어요. 평균 하루에 2경기 정도가 잡혀 있는 게 보입니다. 28일 날 2경기, 29일 날 2경기, 30일 날 1경기, 8월 1일 날 2경기, 8월 2일 날 2경기. 그러니 이 서승재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안세영 선수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부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문체부 측에서는요, 이기홍 체육회장에 대하여 안세영의 발언 이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국민들께 알려드리며 배드민턴 협회도 곧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까지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대책을 진행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체육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금이 환영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행복한 시간만을 보낼 수 있었던 안세영 선수, 또 그 이외에 은메달 또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여 국위 선양을 했었던 수많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괜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건 제가 볼 땐 심각한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감독, 세영이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금메달 획득에 환호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와 그 옆에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 감독. 자, 인터뷰를 마친 후에 감독, 코치에 대한 문제였냐라는 질문에 안세영 선수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스타 세계 랭킹 1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미 기사를 너무 많이 보셨지만 여기에 대하여 이 총감독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협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하여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독 과연 안세영 선수의 비판을 수용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회 운영에 대해 선수가 감정이 쌓인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안세영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낫기 힘들었다. 대표팀이 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는 한수정 트레이너 선생님이 정말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눈치를 많이 보셨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 정말 죄송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겠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공식 회견에서 쏟아낸 안세영 선수에 대한 부상, 내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진이 문제였다. 10월 첫 검진에서 최소 2주 재활 진단이 나와 큰 부상을 피한 줄 알았지만 오진이었고 재검진 결과 한동안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이는 결정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슬럼프를 겪는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상만 잘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세계 랭킹 1위에 이번에 금메달까지 거머쥔 안세영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쉽게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회 성적 역시 협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대표팀 전반적으로 부진한 마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복식, 혼성 복식에 나섰던 선수는요,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다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한배드민턴협회보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에게 먼저 연락이 닿았는데 이 김학균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사가 올라온 걸 봤다. 우리 대표팀 내의 선수, 지도자와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뷰 후 세영이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감독 코치나 우리 대표팀에서의 일은 아니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감독은 세영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팀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선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 말을 들어줬겠느냐. 협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감정이 많이 쌓였던 부분이 있다.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바통을 배드민턴 협회로 슬 넘기는 이 김학균 총감독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쉽게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냐.